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거의 3개월 동안 제가 거의 부재였는데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이동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전업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도 항상 재능기부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평소에 매매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부분들을 좀 그 구독자분들께 제공하고자 했던 처음 시작이었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어쨌든 뭐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도 계셨고, 근데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영상을 계속 송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주식 영상은 사실은 장이 마감하고 5시에서 한 8시 사이가 가장 피크입니다. 그 이후에 영상을 올리면 사실은 영상을 올리는 의미도 없고 보는 사람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지금도 사실은 조금 많이 바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가 조금 지나면은 2분기부터는 그래도 매일매일 최대한 영상을 송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좀 시간이 돼서 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너무 오랫동안 영상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뭐 읊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당연히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는 SK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 HMM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배당도 나왔고, 사실은 이제 조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 장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코스피 주가가 오르면서 사실은 좀 많이 반등하고 혹은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은 여전히 코로나 대비해서 거의 뭐 50% 이상, 60% 이상 좀 하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를 보게 되더라도 뭐 결국에는 탄소 중립 쪽 측면으로 계속 이 회사의 어떤 각을 그렇게 방향성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뭐 시장에서는 어떤 탄소 중립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의문, 그리고 또한 현재 뭐 연준에서 금리를 5% 이상 올린다는 그런 스탠스가 여전히 유효하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뭐 카드 어떤 연체율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어떤 폐업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어떤 환경 변화를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이나 어떤 미래의 먹거리로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소나기 온다고 해서 뭐 아니면은 잠깐 뭐 한파가 온다고 해서 항상 뭐 두꺼운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봄에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잠깐 꽃샘추위가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패딩을 입고 다니면 결국에 등에 땀이 나고, 땀이 나면은 뭐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결국에는 어떤 시대에 뒤처져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코앞에 춥다고 옷을 껴입으면 나중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현재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 그 퍼센트에서 이거의 최소한 절반,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현재 손실률이 20%다 그러면 이 종목을 손절하고 바로 마이너스 10%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을 손실을 봤다. 그럼 거기서 최소한 900까지 단박에 확보할 수 있는 종목을 발견해내지 않는 이상은 손절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결국에 주식은 뭐 투자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심리적인 부분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섹터가 주식인데요. 어떤 종목은 존버해서 10배 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어떤 종목은 존버해서 마이너스 95%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들이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회사가 산업이 미래지향적이면서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말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 큰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홀딩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손실하고 다시 900만 원을 벌려면 약 한 4, 5%? 그러니까 조금 더 먹어야 됩니다. 12, 3%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그럴 수 있는 종목을 발견해내지 않았다고 하면은 무조건 홀딩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일단은 SK케미칼 뭐 간단하게 오늘 뭐 시황을 좀 보면, 일단은 뭐 최근 트렌드, 제가 주식을 올리지 않는 한 뭐 1월부터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월부터 2월 누적으로 연기금은 17,000주 매도, 그러니까 큰 스탠스는 없었고, 금융투자 2만 주 매도, 개인만 매도하고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2월달 한정으로 보더라도 기관은 매도, 외국인은 매수,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현재 SK케미칼의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크게 공매도는 의미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물론 작년 11월에 10만원까지 갔지만 현재 지금 마이너스 한 20% 정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만 1월 3일 7,900원을 찍고 현재는 약 한 10 바닥에서 15% 정도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으로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어떤 이런 아주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떤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쌓아 올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코로나 전, 이때가 아마 코로나 전일 텐데요. 코로나 전 가격인 3만원대, 4만원대 회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기업의 가치는 밸류업이 된 거고, 여기서 현재 지금 또 회사채에 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 내용들도 나오더라고요. SK케미칼의 신용등급이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회사채가 흥행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사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의 가치를 더 봐야 합니다. 왜냐면은 몇 년 후,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그 어떤 사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금전적인 유동성이 돌 텐데, 사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SK케미칼은 지속적으로 탄소 중립, 탄소 저감, 그다음에 뭐 넷제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지향적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월봉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일단은 코로나 전에 바닥에서 한번 크게 상승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 하락이 코로나 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반등이라고 하면 그 다음 반등은 30만 원에 넘어가는, 현재 기준으로 30만 원에 넘어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매일매일 올리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흐름은 이렇게 보고 일단은 그 IR 자료 4분기 IR 자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사실적 그 매출액은 4,772억, 그래서 전년 대비 38% 감소했고 분기 대비 10%, 전 분기 대비 동분기 대비 1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주력 사업인 코폴레스 사업은 전년 동기 수준의 실적을 시현하였으나 연결 자회사 매출 감소로 인한 외형이 축소되었다. 연결 자회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SK 바이오사이언스이겠죠. 네. 영업이익률은 448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 분기 대비 9.8% 감소하였습니다. 여기도 또한 연결 자회사 매출 감소 영향에 따른 이익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믿고 있는 부분들이 이거죠. 그린 머터리얼즈의 코폴리에스터와 유화. 코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매출액이 1,800억. 자, 경기 침체의 소비자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고부가 가치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뭐 1Q는 비용 증가는 사실은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고부가 가치 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이익률, 그러니까 한 개 팔았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제품들을 많이 팔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그거가 기대치에 못 미치고 비용은 증가해서 기본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떨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코폴리에스터는 어느 정도 외형 틀은 잡아놓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의 팔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 관절염 치료제나 혈액순환 개선, 뭐 치매 관련 이런 건데요. 요거는 사실은 뭐 큰 외형적 성장이나 기대는 사실은 어렵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결국에 판관비, 판관비라는 거는 결국에 지금 그 제약 쪽에서 서로 어떤 본인들의 어떤 약품 제약을 팔기 위해서 판매 및 관리비,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케팅 비용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사이언스 부분에서는 매출액의 감소나 매출액의 유지보다는 사실은 영업 이익률을 좀 유지해 주는 부분들이 더 좋은데, 사실은 요 시장은 어떻게 보면 거의 사실상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뭐 안타깝지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에서는 사실은 어떤 외형적인 유지만을 기대하고,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은 내년 1분기에도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 제품이 어떤 시장의 어떤 이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나 싶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자, 매출액이 1,400억, 그래서 뭐 QOQ 대비해서는 상승은 했지만 어쨌든 1,400억, CMO 매출 부진으로 했고, 영업이익도 87억.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확실히 줄은 것 같은데요. 뭐 자사 백신 국내 매출 및 해외 수출을 확대한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봐져 있고, 지금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 SK 디스커버리가 작년에 최창원 부회장이 그 지분을 매입하면서 매입을 확대했고, 국민연금은 여전히 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미 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성향은 약 45% 했다. 뭐 사실은 근데 하지만 배당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항상 고민입니다만, 이 SK케미칼이 멀티 유틸리티를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아직도 의문입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멀티 유틸리티를 초반에는 조금 얘기를 하는 듯 했으나 현재는 지금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지금 보게 되더라도 코폴리에스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작년 3Q 자료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연결 자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뿐만 아니고 SK 멀티 유틸리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SK 멀티 유틸리티가 2023년도에 어떤 전혀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구주 매출을 배당하기 싫어서 빼놓은 결과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서 SK 멀티 유틸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회사 차원에서 어떤 뭐 홍보든 아니면은 상황이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여기서 SK케미칼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간단히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실은 CMO 그리고 mRNA 쪽으로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월달 기준으로, 제가 영상 올리지 않았던 1월달 기준으로 지금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는 외국인도 기관도 다 매도를 하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2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도 외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차장고도 500만 주, 그 다음에 공매도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림을 보게 되면은 현재 바닥이 지금에는 1월인데요. 바닥에서 15%. 셀트리온은 바닥에서 11%.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바닥에서 6%. 자, 사실은 바닥과의 이 갭이 상당히 좁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상장 이후 최저가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제 기억으로 65,000원이 상장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따상이어가지고 130,000원에 30%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직까지 상장 가격에선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매매 동향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 사실은 어떤 꿈을 먹는 그런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보여주는 mRNA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술 혁신이나 어떤 진전도가 좀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4분기 경영실적 쪽 내용을 좀 보고 마무리 좀 지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랜만에 좀 봤는데요. 결국에는 계속 코로나 백신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 스카이코비언 글로벌 허가 진행 중이다. 벌써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독감 백신 국내 점유율 회복은 이거는 어떤 플러스 요인이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을 제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 방향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2022년도도 어느 정도 백신의 CMO 매출이나 노바백스 쪽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토막이 났고요. 전년도는 노바백스, 그 다음에 CMO,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그 다음에 뭐 일회성 재고 평가 손실을 반영했다고 하나 이것들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부채 비율이나 뭐 차입금 비율은 뭐 유지 좋은 부분들로 나와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졌고요. 세전이익이 오르면 뭐합니까? 이익률이 빠졌는데 영업이익률이 빠졌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전 없다고 보고요. 자, 스카이코비원이 이제 그 글로벌 허가 추진 중인 부분이고, 스카이백스라고 제가 사실은 최근에는 아예 어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내용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스카이백스라는 그 어떤 이 표기를 지금 처음 보는데, 아마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고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백신들의 이 집합체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스카이세플루 4가는 이미 하고 있고, 스카이 조스터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미 다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이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 이외의 제품들을 스카이백스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카이백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에 영향을 받았던 어떤 코로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 또한 어떤 주가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요. 지금 추진 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창출, 허가 국가로 확대하겠다. 이거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국제기구 텐더 수주로 확대하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확대해서 매출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부분도 조금 그렇게 큰 장밋빛 미래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급 확보는 안동공장 최적화, 뭐 중기적으로는 파트너십과 캐패시티 인수토론 공급 역량 강화, 이 부분도 뭐 크게 어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뛰어난 어떤 계획이다 아니면 중장기적인 탄탄한 플랜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송도에 이 R&D 센터 뭐 짓는 것도 뭐 사실은 25년도 완료이기 때문에 당장 23년, 24년, 25년도에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코로나의 그 어떤 이 망토를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벗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어떤 자료들 그리고에서는 mRNA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전혀 지금 어떤 뎁스 있게 좀 더 진전된 부분들이 없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 처음으로 mRNA 등으로 하나 나왔는데요. 요 내용들 파이프라인 리스트는 이미 있던 내용들이고, ESG야 원래 누구나 하는 부분들이고 없네요. 아예 없네요. mRNA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뎁스 있게 나가겠다. 그래서 뭐 위탁 생산뿐만 아니고 뭐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하겠다. 빌 게이츠 재단 쪽에서 그리고 그 세피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작년 3분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쏙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이 결국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액션들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전혀 지금 오히려 이 상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뭐
2월 9일에 뭐 미래를 봐야 미래가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네요. 뭐 수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이런 독감 백신은 주가를 절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올려봐야 15만 원 언더로 내려갈 겁니다. 네, 그 15만 원 지금에서 2배거든요. 엄청난 거죠. 네. 어쨌든 지금 보게 되시면은 셀트리온이 과거에 이때 2018년도에 한번 뻥튀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점 대비 하락하는 시점이 2년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 되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 기업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어떤 스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주가의 흐름을 바로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어떤 CMO 업계에서 인정을 받아서 수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관련된 그 용액만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를 CMO 업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그럼 결국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CMO 어떤 수주도 없고, 그 다음에 mRNA 플랫폼 기술 개발도 없고, 기존의 수두 백신, 뭐 대상포진 백신, 독감 백신만 한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에 독감 백신 회사입니다. 녹십자도 그런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 녹십자도 오히려 2017년도보다 지금 주가가 더 빠져 있거든요. 코로나 때 수준으로는 아직은 돌아가진 않았지만 거의 돌아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지속적으로 어떤 CMO 위탁 생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전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23년도에는 그런 어떤 액션들이 좀 나와줘야 주가가 그래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영상을 조금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SK케미칼보다는 바이오사이언스가 장밋빛 미래를 주주들에게 더 던져줬다라고 하면, 23년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케미칼은 암흑에서 벗어나고 있고, 바이오사이언스는 헛발질을 디뎌서 오히려 더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1분기가 코로나에 관련된 모든 어떤 임팩트가 완벽하게 소멸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시점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IR이 어떤 부분 어떻게 나올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제가 최대한 영상을 매일 올려서 주주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